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또 흥미진진한 테슬라 이야기가 있어서 또 테슬라를 중점으로 포드 막이라든지 그리고 높은 고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관심 있는 모델 X. 딱 보니까 9만 달러 이하의 이제 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깎았나? 모델 S는 7만 8천 달러입니다. 가격을 뭐 이렇게 깎았나 봤더니 새 트림을 내놓은 거죠. 스탠다드 레인지를 내놨습니다. 주행거리가 좀 짧죠. 모델 S는 원래 롱레인지가 400마일이 넘는데 한 406 이렇게 될 겁니다. 404, 406. 근데 스탠다드 레인지는 320마일. 그리고 모델 X 스탠다드 레인지는 269마일입니다. 좀 짧긴 하죠. 그리고 피크 파워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다른 배터리를 썼나 그런 추측이 많았는데 기사도 났는데요. 소프트웨어 럭이랍니다. 와, 진짜 지금 근데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가 이랬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좀 요즘 워낙 고가의 차량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가격을 낮췄음에도 세금 보조 레인지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SUV는 8만 달러. 좀만 더 깎아주면은 8만 달러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격차가 그렇게 작진 않죠. 뭐 세단은 5만 달러 언저리인가 그럴 겁니다. 5만 5천인가? 모델 S는 뭐 거의 근처도 못 갈 거고요. 모델 X는 그나마 언저리에 오기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그렇게 갭이 그렇게 좁진 않아서 뭐 어쨌든 세금 보조는 텄으니까요. 그럼 이제 세금을 이 주에서는 각 주마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금을 왕창 내야 되니까 결국은 제일 싼 걸 사더라도 이미 차 가격만 지금 환율로 저게 제일 싼 것도 1억이 넘죠, 여전히. 뭐 세금에 뭐 이래저래 FSD 넣고 하면은 뭐 여전히 싼 차는 아닌데 테슬라답다. 옛날에 제 기억에 모델 S 60kWh짜리인가요? 좀 주행거리 짧은 거 많이. 옛날엔 모델 S에다가 초창기에는 40kWh도 넣었었습니다. 옛날에요. 그다음 60, 80, 85, 90 막 이렇게 가다 100 가다 이제는 이제 100으로 딱 굳어졌는데요. 옛날에 80인가 85짜리를 팔면서 그걸 소프트웨어 럭으로 60으로 판 적이 있습니다. 좀 가격을 깎고. 그러다가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재난이라든지 위급 상황에 발생했을 시에 테슬라가 그 소프트웨어 럭을 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싼 걸 사고 나중에 그런 과거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여기 기사에도 직접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소프트웨어 럭을 돈을 내면은 풀어줄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 말도 없고 좀 애매하죠. 근데 테슬라는 과거에 이거를 재난 상황이라든지 혹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돈을 받고 소프트웨어 럭을 풀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기존에 차량 가격을 깎기는 좀 어렵고 계속 카니발레이제이션이 생긴다든지 기존 오너들의 불만이라든지 어쨌든 테슬라의 이거는 대표 모델, 그러니까 볼륨 모델은 아니지만 초고급 모델로서 이미지를 어느 정도 담당하는 면이 있는데 가격을 무한정 깎을 수는 없겠죠. 안 팔린다고. 요즘 확실히 고금리에 좀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루시드도 가격을 낮췄고요. 그게 테슬라에 어느 정도, 근데 루시드는 워낙 볼륨이, 기사가 저렇게 나긴 했는데 루시드는 워낙 볼륨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델인데도 테슬라가 딱히 영향받을 것 같진 않은데 주행 보조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지금 이런 높은 고금리에는 대부분 비싼 차가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좀 선방하고 있다고도 보여지기도 하죠. 근데 여기 가해지는 프레셔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테슬라답게 참 결국 테슬라는 좀 힘들어지면은 과거에 했던 트릭들이 전부 다 돌아오는군요. 이걸 잘 알게 됐고요. 과연 이거 소프트웨어 럭을 풀어줄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좀 매력적인 점점 가격으로 가서 일단은 안 풀어준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인산철 쓴 거 아니냐. 여기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인산철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트위터, 지금 X지만 그 커뮤니티나 레딧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확실히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여기다 뭘 배터리를 뺀다든지 뭘 바꿔 끼기가 그냥 원래 셋업된 디자인된 거를 대량 생산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배터리를 좀 빼가지고 그것만 따로 팩을 만드는 게 오히려 돈이 훨씬 더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럭이라는, 와. 근데 일각에서는 배터리라는 게 화학적으로 우리가 그 내부를 완벽히 컨트롤하는 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량이 난다라든지, 그래서 계속 차에서 종종 많이 내연기관 차보다는 화재가 적지만, 그리고 테슬라는 요즘 거의 뭐 사고가 아닌 이상 화재 나는 이야기는 뉴스가 거의 없죠.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제규어도 저기 웨이모의 주로 로보택시로 쓰이는 LG의 배터리 쓴 차도 리콜을 하고 배터리 문제로 화학적으로 관리하는 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TM이라든지 SEM으로 투과전자현미경, 뭐 전자현미경으로 그 하나하나 양극재, 크리스탈 같은 경우를 뭐 다 컨트롤하고 본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많이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를 잡고 충방전을 하게 되면은 계속 데미지가 가는데 그거를 모든 거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변한다는 것만 알지 우리가 하나하나 그 모든 거를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럭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좀 배터리 불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럭으로 막아놨으면 배터리 수명을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불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마진을 크게 가져가니까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부담을 덜겠죠. 예, 그런 의견도 조금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소프트웨어 럭이라면은 옛날에 60kW 때는 그래서 100%막 충전시켜도 상관이 없긴 했는데 이 모델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허용이 되는지. 근데 지금 당장은 주문은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9월부터 나온다고 하니까요. 또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요거를 보아하니 분기 말 푸시 때 이걸 대량으로 좀 밀 것 같은 느낌도 느낌 아닌 느낌. 여튼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21%의 용량을 날려버린 거죠. 신기하게 파는구나. 내 옛날에 했던 트릭이지만 다시 보아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만큼 압박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고금리라고 하면은 미국도 개인들이 대부분 금융자산에다 물려있긴 하지만 부동산 자산도 뭐 적진 않죠. 근데 이제 한국은 기형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훨씬 더 많죠. 코로나 때 최저금리 때 저도 겪어봐서 그때 한 3%였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미쳐서 미국에 근데 이거는 개인 신용에 따라 그리고 어떤 집을 사는지에 따라 금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가 30년을 할 건지 ARM 그러니까 5년 뭐 픽스드로 하고 그 뒤로는 변동금리라든지 이거에 따라 다 다르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고 특히 비싼 집일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막 그 론에 LTV, DT 다 이렇게 론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정부가 약간의 가이드만 줄 뿐 이게 은행별로 다 다릅니다. 그 은행 자율에 더 맡겨져 있는 느낌이라서 이건 부딪혀 봐야 되는데 현재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30년짜리 대부분 30년 픽스드로 하거든요. 이걸 보면요. 3%일 때는 자 125만 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15억, 16억인가요? 근데 이제 보통 다운페이를 20%를 하니까요, 미국은. 그래야 이제 PMI나 이런 보험이나 이런 참, 피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20%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보다 더 비싼 집은 은행이 바보가 아닌지라, 20%가 되게 파퓰러 하지만, 더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부딪혀 봐야 됩니다. 단지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금리가 꼴랑 4%지만, 지금 88만 달러짜리랑 125만 달러짜리랑 먼슬리 페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떨어져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파퓰러한 조건으로 그냥 잘 알려진 조건으로 했을 때 먼슬리 페이 그러니까 월별 모기지를 내야 되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88만 달러면은 10억이 좀 넘겠죠? 11억? 그러니까 집값이 16억에서 뭐 11억까지 떨어져도 사는 사람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만큼 금리가 이게 고금리가 되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다운페이는 20%를 내야 되니까 이제 싼 집으로 가서 좀 줄어드는데 어쨌든 가장 파퓰러한 조건을 넣었을 때 금리가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값이 내려가도 차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차를 이렇게 많이 깎아주지만 미국에서 많이들 론으로 차를 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라든지 아시아인들은 좀 덜하지만 이것도 보편적으로 전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했을 시에 차 가격이 깎지만 지금 금리가 높죠. 이거는 모기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차를 살 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월당 내가 내야 되는 돈은 똑같은데 물론 다운페이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거는 대부분 이렇게 맞춰서 내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마켓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런 표도 보여지는데요. 와,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지금 막 고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모기지 쉐어를 보면요. 최근까지 보면 이게 말입니까? 제가 아까 3%가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 2023년이거든요. 근데 25%좀 안 되시는 분들이 3% below 3%인데 이거보다 더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 오너들이 지금 좀 다운턴이니까 이거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인기 있는 지역들은 소위 이제 강남 같은 데죠. 미국의 강남 같은 데는 집값이 잘 안 내려갑니다. 이분들이 다 갈아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리파이낸스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노리고 무리해서 집을 사시는 분도 있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그걸 갈아타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약간 저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당분간 금리가 파월이 높게 간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높게 가면 갈수록 그 피해가 심각해지니까 그러니까 리파이낸스를 노리고 하는 거는 이건 주식시장 예측하는 거랑 비슷해서 근데 말이 한 대로 조금 샜지만 지금 보시면 그때 리파이낸스 근데 돈이 들긴 합니다 조금 근데 3%로 이렇게 많이 갈아탔고 이게요 4% 그러니까 60%가 좀 넘겠죠 60% 넘으시는 지금 마켓에 계신 분들이 이자를 4%도 안 내고 그리고 여기까지 가도 한 80% 되겠네요 80% 돼도 이자를 5%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팔아서 이 고금리를 감당도 안 되고 지금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도 사는 사람들은 먼슬리 페이가 비슷하다. 현재 그래서 미국이 이런 상황이라서 실수요자들만 억지로 요만큼 이게 6% 이상이라는 거죠. 현재 금리겠죠. 그러니까 요게. 요 부분 그냥 거래가 아주 적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이 모기지의 쉐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견딜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한국은 좀 아파트 문화고 아파트가 좀 규격화돼 있고 좀 주식같이 거래가 된다라면 미국은 다 대부분 싱글하우스고 그런 차이도 있어서 사람들의 이런 견디는 힘, 부동산에 대한 견디는 힘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집값이 안 내려가죠. 그리고 내려가 봤자 이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는 거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가도 내야 되는 돈은 머슬페이는 그대로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금리가 얼마나 부담이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차들도 다시 한번 고금리에 왜 안 팔리는지 미국에서 모기지까지 싹 다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FSD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도 재밌어서 마기의 인산철 버전의 이제 EPA 정부 공식 연비가 나왔습니다. 전비죠. 저게 습관적으로 제가 자꾸 연비라고 하는데 워낙 오랫동안 저도 내연기관을 탔으니까요. 전비가 나왔는데 놀라워서요. 전비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하이니켈 대비 하이니켈은 SK 온인데 어째 인산철을 넣은 거랑 전비 차이가 안 나고 심지어는요 토탈 주행거리가 3마일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인산철이면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져가지고 무게가 더 늘어야 될 텐데 여기 무게표도 보면요 큰 차이가 오히려 더 가볍네요. 이게 맞는 건지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동안 기술이 개발돼서 정말 셀프팩을 잘한 건지 무게도 심지어는 인산철이 더 가볍더라고요 조금 더. 근데 이제 전비는 소폭 떨어졌는데 이거를 떨어졌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CD에선 107이고 이건 110인데 그리고 하이웨이에선 95, 96 이거는 거의 오차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적은지 정말 놀라웠으니까 EPA에서 나온 레이팅이 보통은 인산철이 좀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주행거리는 더 늘고 전비가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에 물론 아직까지 익스텐드 레인지 91kWh짜리는 아직은 하이니켈만 팔고 있는데 왜냐면 인산철이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져서 공간이랑 이런 확보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무게가 이게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지, 어떻게 무게가 이게 바뀐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인산철을 썼는데 이게 또 가벼운지, 저도 기사가 잘못 났는지. 근데 또 전비는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와, 놀라워서, 이게 신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산철도, 포드가 진짜 작정하고, 이걸 잘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가격도 더 저렴하고, 이렇게 전비 차이가 안 나면은, 상품성이 좋지 않을까. 물론 성능은 조금 떨어지겠죠. 출력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너무 적어서 놀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뭐 확실히 대세인 거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점점. 자, 마지막은 참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이분이 마케팅의 신이지 않을까. 테슬라가 과연 마케팅이 필요할까? 이분 자체가 정말 마케팅의 끝판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FS 베타 V12입니다. V12는 이제 마인드 블로잉 할 거라고 막 얘기를 했죠. 이거를 다음 주에 X에서, 그러니까 구 트윗이죠. 여기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는 듯한, 아니, 라이브 스트리밍을 언제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게 진짜 일론 머스크 계정입니다. 다음 주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V12를 뿌리는 건 아니지만, 이 V12를 쓰는 영상을 X에다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든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요. 물론 현재 쓰는 버전에 불만이 있지만 토탈 이렇게 제가 써온 과정을 보면은 성능은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이렇게 경쟁이 없죠. 현재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현재 제가 쓰고 아직도 저는 11.4.7을 못 받았는데 여전히 4.4를 쓰고 있는데 그 불만이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자꾸 관심 가지게, 아니 제가 채널을 운영해서도 아니고 진짜 차를 그냥 갖고 있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위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 테슬라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진짜 FSD 쓰고 있는 사람은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되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다시 한번 댓글에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잘 개발을 하면은 99%의 코드를 다시 리라이트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도 옛날에 제가 코드를 아주 안 짜본 건 아닌데 생각보다 지금, 그러니까 챗GPT를 이제 가이드해서 뭐 코드를 짜보게 하면은 허둥지둥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많이 해줘야지 그걸 좀 수정하거나 멋있게 좀 보조해주는 역할로는 탁월하지만, 99%를 갈아엎는 게 제 스스로에게는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하드코어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근데 기사로도 나왔듯이 이제 모델만 잘 개발해 놓으면 99%나 알아서 다시 짠다라는 게, 저도 이것도 진짜 다시 한번 찾아봐도 마인블로잉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테슬라가 범용 AI가 아니라 자율주행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참 빠르게 발전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다시 한번 기대가 좀 식을만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또 귀신같이 이렇게 기대감을 이끌어내는지 참 대단하고요. 또 하나, 배터리를 안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가네바다, 거의 뭐 배터리 공장이죠. 지금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젝티브 레벨이라든지 지금 사람들을, 배터리 전문가를 지금 잡 포스팅 같은 데 보니까 테슬라가 엄청 뽑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걸 봐서 여전히 꾸준히 돈도 투여되고 있고, 이 회사도 배터리에 계속 여전히 진심이다.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배터리면 배터리, 하여튼 계속 꾸준히 잘 발전하고 있는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